그녀는 비천한 출신이었으나 왕의 눈을 멀게 했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희대의 요녀였나? 혹은 혼돈의 시대에 운명을 개척한 조선의 여왕이었나? 역사는 그녀를 두고 끝없이 논쟁합니다. 천안 관비의 딸에서 시작해 조선의 왕 연산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궁궐을 주무르던 한 여인.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녀의 웃음소리에 백성들의 피눈물이 섞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연산군의 지배자, 동시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던 장녹수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과연 그녀는 왕을 유혹한 요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극적인 여왕이었을까요?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과 파멸의 서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 조선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초반에는 성군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폐비윤씨 사건, 즉 자신의 생모가 사사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부터 극심한 폭정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살벌한 궁궐에서 연산군은 점점 더 난폭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군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역사의 한 줄기, 그림자처럼 등장하여 연산군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그녀는 비천한 관비의 딸로 태어나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생이나 노비와 다름없는 천민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장녹수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뛰어난 가무와 교태였습니다. 그녀는 노래와 춤에 능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묘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웃음소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궁궐에 들어오기 전 이미 여러 남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하며 기생 노릇을 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라면 지탄받을 삶이었지만 천민 출신에게는 어쩌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가 30이 넘은 나이에 연산군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시 연산군은 이미 폭군으로서의 기질을 드러내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쾌락과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바로 그런 연산군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다루었고 연산군은 그녀를 어머니처럼 의지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나이 30 남짓이었으나 얼굴은 20살 같고 지극히 아첨하고 잘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교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산군에게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출구이자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종일품 수건의 품계를 받았고 곧 수경에 오르며 궁궐 최고 실세가 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녹수는 이제 궁궐 안의 모든 여인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전인 신씨조차 그녀의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장녹수는 왕을 마치 아이 다루듯 하였습니다. 왕이 그녀를 무섭게 대하더라도 그녀는 나는 상전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며 조롱하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오히려 나를 능멸하는 자는 녹수 하나뿐이라며 더 큰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연산군이 억압적인 아버지 성종 아래서 성장하며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이해를 장녹수에게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비뚤어진 욕망과 불안정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궁궐의 모든 일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국고를 탕진했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조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장녹수의 손에서 놀아났고 연산군은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어 폭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실록은 장녹수의 재산을 나라의 1년 세금을 합한 것과 맞먹는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탐욕이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연산군을 부추겨 연회를 끊임없이 열고 전국 각지에서 미녀와 재물을 수탈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아래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칼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성난 사대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1506년 9월 2일 반정군은 궁궐로 쳐들어왔고 연산군은 순식간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의 몰락과 함께 장녹수의 파멸도 시작되었습니다. 반정군에게 붙잡힌 장녹수는 요사스러운 여우에게 홀려 나라를 망쳤다는 백성들의 분노에 의해 거리로 끌려 나옵니다. 그녀를 따르던 백성들조차 죽여라, 당장 처형하라 는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숱한 사치와 향락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처절한 비난과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맞았고 그 시신마저도 능지처참 당에 찢겨져 전국 각지에 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장녹수는 비천한 천민에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조선 최고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연산군을 타락시킨 요녀였을까요? 아니면 억압적인 조선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과 교태를 이용해 생존하고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천민으로 태어나 이름 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그녀가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만나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욕망의 화신이었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동시에 조선이라는 엄격한 사회의 모순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녹수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달콤함과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인간의 나약함과 시대의 광기가 만나 어떤 비극을 낳는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닌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 파멸적 결말을 담은 섬뜩한 경고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조선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